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오전 새벽 3시 58분입니다. 만우절이네요. 만우절은 제 고향의 아주 친한 친구의 생일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뭐 만우절이라고 너무 심각한 장난은 치지 마시고요. 어, 재밌게 주변인들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우절에도 저는 진지하게 다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부제가 저희 영상의 부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점점에서 그 뒷부분에 좀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고점 신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고점 신호, 약한 고점 신호가 등장을 했고, 지금 두 번째 고점 신호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제 눌림목을 도전해 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뭐 아직까지 차트가 무너질 흐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조금 여유를 좀 가지시고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우리가 이제 제가 시드를 좀 아껴 놔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시드들을 나중에 또 접근해서 또 수익을 한 번 더 수익을 이제 실현시키고 남아있는 수익금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흐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종목은 역시나 좀 고점을 슈팅하는 그런 종목이 나왔고, 안타깝게도 제 기억에 이오스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살짝 하다가 고점 돌파 시도하다가 꺾여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까지 크게 뭐 문제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대응해 나가시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에 대한 근거, 그죠? 신기하게 딱 맞았죠. 신기하게 딱 맞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를 여러 가지 좀 제시를 해드리고, 그리고 좀 차트를 보면서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뉴스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장단기 국채금리 한때 역전 되살아나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는 예언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이제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기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각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월급도 오르고 돈도 돌고 이러면서 막 투자도 활발하고 소비도 활발하고 이런 게 적절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불경기,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만들려다가 보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 이제 실패의 사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사회 정도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요. 디플레이션이라는 건 침체입니다. 침체. 침체. 그러니까 소비도 안 하고 다들 은행에 돈만 모아서 이제 적금만 하고 있겠죠. 그럴 때는 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돌 수 있게끔 만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하지 않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시장에 돈을 많이 풀고 대출 금리도 낮추고 시장을 많이 돌게 만들었죠. 사실 한국은 그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등해 버리는 그런 그것과 같이 그런 뭐 그것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 제가 경제만큼은 문재인 정부를 옹호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제한테 실어를 눌러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존중도 하고 전 대통령들 뭐 다 존중을 하는데 이 부동산 정책만큼 문재인은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의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라서 그 나쁜 놈이 이제 뭐 양도세를 올려버리고 그리고 종부세를 강화시켜 버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확 올려버렸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월세가 오를 거예요. 여러분들 월세 사시는 분들도 월세가 오르게 될 거고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영업자 뭐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 오피스텔에서 사시는 분들 다 그리고 뭐 상가에서 임대받아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아마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문재인 때문이라고. 아무튼 경제만큼은 제가 컵을 쳐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뭐 정치도 그렇고 뭐 북한 관련돼 퍼주는 것도 다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당선인이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존중이죠. 어쨌든 대통령이시니까. 어쨌든 저는 경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드렸고요. 어쨌든 그렇게 전상이 되면서 우리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 푼과 동시에 그걸로 해도 이제 부동산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이 급등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 심리를 느끼게 만들었고 고점에 물려서 이번에는 변동금리 대출로 월 이자가 40만 원, 50만 원씩 그죠? 많게는 100만 원 이상 월 이자가
이자만요. 그렇게 부담을 하시게 되는 이제 서민들이 많이 적으니까 그런 직장인들이 많이 생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서 시중에 불경기인데 돈은 많이 풀려 있고요. 그리고 근래 금리 상승시키게 되면서 불안하니까 지금 2년물과 국채 금리가 지금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추월해 버리는, 빨리 먹고 나오겠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미래가 불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충. 그래서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불경기와 물가가 동시에 오르는, 불경기 한데 물가는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죠. 저희 뭐 미국 뭐 그런 뭐 돼지고기를 사 먹으면 또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엄청나게 오르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부익부 빈익빈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상승 시장에서는 너도 나도 돈을 벌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멍청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그죠? 맞잖아요. 가만히 집 한 채 들고 있는 집값 다 올라가가지고 돈을 벌었잖아요. 여러분들 실상에 나아진 건 없지만 내가 집값이 오르면서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떨어지는 시장, 조정장에서 이 옥석이 가려지게 되면서 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현상이 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상당히 형성될 것이고, 혼시장도 마찬가지,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뉴스라 좀 길게 읽었고요. 물가 그죠? 뭐 난리가 났죠, 그죠? 어디 겁니까? 중앙일보입니까? 아보카도가 작년보다 뭐 거의 2배 이상, 연어도 뭐 엄청 2배 가까이, 어휴, 이제 미국산 갈비도 못 먹겠어요. 그죠?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네요. 밀값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밀값 많이 오를 거라고. 네, 예전에. 자, 디딤돌 대출 금리 또 인상. 디딤돌 대출은 섬인 거죠, 그죠? 제가 디딤돌을 작년에 알아볼 때, 저는 디딤돌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가 샀던 집 디딤돌에는 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혼자 사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보금자리로 쪽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2.8% 정도 되거든요, 금리가. 근데 이제 뭐 이것저것 해서 막 이렇게 신혼부부 되고 하면 좀 쌌을 텐데, 지금 디딤돌이 제가 맡았던 그런 보금자리 이런 정도의 지금 이율이 나고 있죠.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많이 올랐습니다. 디딤돌도. 그때 갈 때 이거 다 놓고 만약에 이제 뭐 제가 그 만약에 다주 그 다문화 가정까지 다 집어넣었으면 1%대 나왔을 텐데. 아쉬워요. 네. 카카오뱅크 주담대 한 달 만에 1,000억 시중 위협하는 인뱅. 카카오뱅크는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죠. 역시나 카카오뱅크 여러분들 좀 지켜보실 필요도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토스가 좀 괜찮긴 하거든요. 써보면 되게 편하기도 좋긴 한데 이게 일본 놈들 거라서 조금 그래요. 네. 그 정도. 이제 뭐 사실 있는 은행 가서 이렇게 일필할 필요 없잖아요. 별로. 그죠? 용수철처럼 튀었다. 미 증시, 유럽 증시 봄바람. 글쎄요. 딱 고점 나올 때 봄바람이죠. 날짜 볼게요. 3월 31일. 네. 좀 이따 주가 보면서 확인하실게요. 반도체 업황 개선 2분기 3전의 시간. 네. 삼성전자 이제는 좀 그 천천히 매수로서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5만 원대가 오게 되면 굉장히 맛있어지는 거거든요. 5만 원대. 만약 4만 8천 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한번 뭐 강하게 배팅을 해보셔도 좋을 가격대지만 지금 6만 원이에요. 6만 8천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하락의 좀 가능성에 대해서 없지는 않단 말입니다. 반등을 조금 하다가 5만 8, 4만 원대까지 5만 한 초중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는 그 가능성은 일단은 뭐 한 제법 한 반 가까이 된다고 봐요. 반 이상이다가 기분 좀 힘든데, 어쨌든 그래도 삼성전자는 이제는 10만 전자 분신들 그것들 98,000 제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삼성전자는 잘 가면 10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산 사람들은 병신들이고, 병신이라면 그 장애인 비하 발언인가? 하여튼 제정신 아닌 거고요. 짐승들이 짐승. 그렇지. 네, 이런 말 했다. 짐승들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씩 한번 첫 발 정도는 내디드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가적인 조정 여력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큰 시드는 좀 내버려 두시고, 무조건 일단 첫 발 정도 넣으시면서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다시 돌진 빅테크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빅테크야 뭐 그런 거 당연한 거고요. AC 인피니티 해킹 당했다고 하네요. 뭐 이게 서울경제 신문에도 실릴 정도야? 그렇군요. 친환경은 황금알, 폐기물 업체 몸값 뛰고 저탄소 시멘트 사용 늘려.
친환경 업체 작년에도 그렇고 지난 저작년부터 친환경 업체에 대한 언급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환경 산업들 중요시 봐라 했잖아요, 그죠? 뻔하지 뭐. 뭐 흐름이 시대적 흐름이 사실 주식은 쉽잖아요. 안 그런가? 저는 지금 이제 건강 관련주 그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을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셀트리온 좀 이제 조금 더 싸지. 그것도 셀트리온도 한 12만 원 정도까지 빠질 여력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첫발 내디도 된다고 판단을 해서 삼성과 셀트리온 중에 저는 셀트리온 한번 골라봤습니다. 미래는 이제 건강에 굉장히 관련 관심이 많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고요. 네. 최종구도 위로도 정유화학기업 미래동경 수소, 네, 수소 사업 이것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겁니다. 초창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수소 사업. 만약 수소전지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전기차는 다 쓰레기가 돼버릴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게. 네. 배기가스가 물밖에 안 납니다. 제 생각에는 배기가스로 정수해서 물을 먹는 시설까지 갖출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수소전지가 그래요. 네. 수소율로. 참고하시고요. 네. 이 정도. 네. 테슬라. 큰 손은 30대 수입 창고에서 젊어졌다. 다 대출이죠. 전부 다 할부입니다. 이 쓰레기들, 짐승들, 쓰레기들도 그렇고 짐승들. 욜로족이란가요? 욜로족이라 하나, 딩크족이라 하나, 욜로족이죠. 많아지면서 이제 뭐 카푸어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나. 예전에는 참 과학오기, K5라는 차 타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과학오기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실 과학오기라는 건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이 차가 디자인도 잘 나가고 남들 잘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서 이제 좀 양아치처럼 운전을 했다는 것이 이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BMW는 BMW 5 시리즈 요즘 이제 그죠? 5 시리즈 520D 특히나 520D 5 시리즈 중에서 제일 저렴한 모델이죠. 그리고 벤츠 E클래스 인클래스 신형은 좀 괜찮은데요. 조금 구형 한 1년씩 지난 거 이것도 요즘 이것도 과학이죠. 그래서 새로운 과학들입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3 시리즈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5 시리즈 중고 좀 구형 지금 완전 신형은 괜찮은데 구형들. 아이고 저는 사실 제네시스 캐릭터 좋습니다. 네, 저는 이쪽이 더 좋아요. 네. 상인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수리비가 싸고 유지비가 싸고 범퍼 하나 교환하는데도 뭐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는 한 3, 40만 원 하면 구하기 가능한데 벤츠는 한 몇백만 원 들어버리니까 사실 뭐 혹자들은 막 그거 너 타봤냐 외제차. 근데 뭐 조지 유지비 안 든다. 네, 고장이 안 날 때는 그렇지만 약간의 접촉 사고라도 나버리면 그 수리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죠? 그 정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그냥 팡팡팡팡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원자재가 급등의 CATL 저가 LFP 리튬 인산철이네요. 그 앞서 미국 진출. 여기 배터리 그거죠, 그죠? 리튬 인산철 배터리 좀 저렴한 제가 알기로는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배터리 중에서 좀 저렴하고 좀 연비가 이게 좀 절기게 좀 많이 생산되지 않지만 저렴해서 소형 전기차에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튬 인산철 중국 전기차에 많이 씁니다. 저렴해서 그 정도 되겠네요.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 인산철 관련된 사업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남들이 없는 것 같기 사치의 대중화인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한국인들이 이게 되게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나 우리 유튜브 방송, 개인 방송이 활성화 되면서 이런 이제 SNS에 자기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가서 엄청 화려하게 있었던 장면만 사진을 해서 올려놓으면 상대적 박탈감이 되게 심해지거든요. 특히나 주식이나 이 코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누구도 자기 요즘 이제 그 누구도 막 자기 손해 났어요, 손실 났어요라는 말 잘 못해요. 이제 쪽팔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자기뭐 그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버팁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말 잘 못해요. 대부분 이제 인증샷 올리는 분들은 이제 엄청난 수익이 났던 사람들이 이제 올리게 되겠죠. 하지만 그들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상승장이니까 지금 수익 인증샷 저희들도 막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지. '아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했을까? 나도 수익이 많이 났는데.'
지금 이런 것들 SNS나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바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소중한 인생 살고 계시는 거고요. 나름대로 훌륭한 인생 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누가 그 입장이 다르고 뭐 포지션이 다르다 뿐인 거지. 그죠? 나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인연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우리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곧 좀 신경 써야 보여야 될 주제인 것 같아요. 소형별로 다세대 주택 합산해서 뺀다.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죠. 이게 여러분들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걸 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형별이나 다세대 주택수에서 합산해서 빼야 이것에 대한 세금이 적어지고요. 여기서 나간 세금이 적어지게 되면 우리 이제 월세 사시는 분들한테 그 월세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제로 서울 경기에서 월세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월 100만 원짜리 수두룩 최소 작은 그 원룸도 월 100만 원 정도 나가는 물량이 상당히 많을걸요. 별로 좋지도 않더라고 보니까. 저희 대구도 정말 해도 월 50만 하면 되게 좋은 월세를 되게 좋은 원룸이나 투룸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요즘 50짜리 그냥 그렇게 그냥 그래요. 그만큼 달라졌다고요. 이게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해결돼서 좀 합산이 좀 빠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출 부분, 규제 부분이나 이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조금 정교하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뭐 뭐라고 할까 이제 좀 세율은 조금 줄이되 줄여야 이제 사람들 이게 어쩌 보면 잘못하면 좀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줄이되 그래도 막 무작정 막 전세라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좀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서민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반부터 욕하지는 않을게요. 네. 재건축은 벌써 꿈틀 이건 버릴게요. 이건 어떻게 의미가 없는 거고. 대출 규제 완화 해봤자 이자가 엄청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말씀드렸나요? 3억 정도 빌리면 140만 원인가요? 월 비자만 6%? 장난 아닙니다. 네. 이자만요, 이자만. 집값 평생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30대에 결혼을 해서 30대 초반에 결혼했다고 치면 완전히 퇴직할 때까지 그냥 집세만 내다가 남는 게 집 한 채 딱 남는 거죠. 그럼 나중에 그 집으로 연금 돌려서 나라에 환원하고 뭐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까요? 자, 뜨거운 감자 임대차법 뭐 전월세 혼란 가정 이게 그러니까 지랄이라니까요. 이건 욕 먹어도 싼 법입니다. 이건 쓰레기 같은 법이에요. 이거 아마 일부러 이랬을 거예요, 얘네들이 일부러. 근데 저는 100% 고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저보다 몰랐을 리가 없거든요. 그 뭐 대안책이 뭐냐라고 질문하시면 제가 예전부터 말했던 그런 대안책이 있었어요. 네. 현대산업, 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할 걸. 현대산업계 마침 부동산 경기가 일단 상대적으로 좀 나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나아볼 거라, 건축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좀 저점이 가깝지 않나 생각 보고 있는데, 얘네들은 문제가 돼서 문제가 망해버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네, 러시아 제4의 평창력, 페드로 유한을 본다. 자, 중국, 중요한 뉴스죠. 저는 중국 위안화의 강세를 계속 점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근데 그 무맹목적인 비난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좀 공산주의라는 부분의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나쁘다?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북한 독재주의지. 북한 절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북한은 중국과 이제 여기 사이에서 우리 남한 사이에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절충 역할, 원골 역할을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는 부분이고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를 대놓고 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계 패권이 러시아와 중국, 미국 제가 이 3국이 지금 어떻게든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형상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초 강대국도 맞지 지금은 미국이 혼자서 러시아랑 중국 홀딱 팰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명분이 문제인 거고 세계 경쟁이 문제인 거고 얘들이 주장해왔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다른 강대국들이 이 상황을 그냥 좋게 보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뭔가 더 나아가서 뭔가를 자기의 바운드를 키우고 싶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세계 인구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으면서 얘네 둘이 합쳐야 얘한테 그래도 까불 수 있다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쩔 수 없이 동맹을 맺고 있는 거야, 정체적인. 근데 지금 러시아가 지금 깽판을 치고 있으니 중국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이 새끼 또 사고 쳤네 이러면서 또 옆에 그냥 이걸 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고, 그냥 말로는 이제 미국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여러분들 한국도 중국을 굉장히 견제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제고 뺏고 중국산이네 뭐 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도 과거 일본 소니 제품들 뺏겨가지고 현재 삼성전자가 컸잖아요. LG도 크고. 중국 애들이 지금 우리 기술도 얼마나, 얘네들 기술이 미쳐 있는 나라예요 지금. 제가 중국인들한테 가까운 사람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기술이 미쳐 있는 나라예요. 욕심이 많다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얘들은 그냥 중국인들 일하는 거 보면요. 실패해 그럼 또 하면 되지. 그래? 또 다시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얘네들은. 그죠? 조심하셔야 돼. 이거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얘들 견제해서 잘 발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강대국을 형성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한국을 잘 못 건드리게 우리가 좀 부국강명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막 무의미하게 욕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중국 기업은 이제 뭐 지금은 일단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위안화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중국 15억 인구죠. 워낙 많기 때문에 유료화도 넘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중국 쪽에도 뭔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휴전 기대가 높아졌지만 어쩌고저쩌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스가 많아서 빨리 얘기하도 20분이 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뚝뚝뚝 넘기시면 되죠, 사실은. 네요. 이건 넘어갈게요. 네. 들가스 업무를 하연 뭐 별의미 같고. 자, 오늘 이제 넘어갔습니다. 자, 뉴스를 저희는 많이 보죠. 네, 그렇죠. 뉴스 봐야죠. 네, 뉴스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는 뭐 어쨌든 뭐 특히 밝게는 없는 것 같고, 오케이. 두나무 업비트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양재 컴퓨터 블록체인 뚫는다 실상 과대 광고에 불과. 네. 뚫을 수도 있겠죠. 뭐 그래요. 뭐 어쨌든 그 정도. 됐습니다. 네. 여기보다 많은 뉴스 신문적이 더 매력적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스타트 볼게요. 저희 부제가 그거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슈팅 나올 전목들이 돌아 있다. 그러나 무턱대고 투자하시다가는 안이 아플걸요? 라는 그런 얘기를, 뉘앙스를 풀기였죠. 그리고 단기 고점에 대한 이야기와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1대1, 1대1의 관점에 대한 목표치에 대한 부분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나스닥에 대한 언급을 드리면서 변곡점이다, 이거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드려요. 그렇죠? 그렇다고 나스닥이 완전한 고점이고 이제 꺾여서 떨어질 것이냐, 이제 폭락하나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셨어요. 누구셨나? 이거 혼나야 돼. 변곡점이에요. 이게 언제 그어놓은 겁니까, 이거? 피부나치필 언제 따져놓은 거예요? 50%고, 그쵸? 너 나오고, 여기 8까지. 어이구야, 컴퓨터가 힘들어하네요. 네. 컴퓨터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넘어갈게요. 컴퓨터를 바꾸고 싶은데, 조금만 더 참을까요? 방송하기 위해서 컴퓨터 구독자님 보내주시는 건데, 그래도 잘 쓰고 있는데, 또 조금은 이제는 좀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 여기서 거래량 주가치 61.8, 382 0.618짜리 B포인트가 변곡점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예, 떨어질 수도 있고요. 돌출마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가서 여기를 보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몰라요. 하지만 변곡점이에요. 하락 대비 61.8%의 되돌림. 그러면 지금 다음 목표 반등체 여기가 돼야 되거든요. 요 공간이 돼야 되거든요. 요 공간. 또 다시 한 개 더 될까? 한 개 더 돼볼까? 61.8 여기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서 하면 지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나스닥 적정 매수 지역이 여기거든요.
전 크게 잡아도 여기. 그러니까 14,500포인트, 14,400포인트에서 13,800포인트 사이가 적정 매수 영역입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되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 그러니까 14,800포인트 정도에서 접근을 시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 익절을 했다면 여기서 살짝 이제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끊는 건 괜찮겠지만 신규로 여기 들어가긴 부담스러워요. 자, 이 포인트였기 때문에 비트도 그걸 예상을 했던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분명히 연결돼 있다고. 너 톡자들은 뭐 다르게 되고 디커플링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도 있는데요. 디커플링은 아주 작은 흐름에서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경기 자체의 문제가 규모 자체, 경기 자체에 지금 규모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빠르고 느리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흐름 자체는 비슷하게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타점 형성되는 겁니다. 물론 이쯤에서 사셨던 분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 중턱에서 사셨던 분들, 자, 다시 넘어갈게요. 우리가 매수를 그러니까 비트코인 기준으로 알트코인 언제 샀던 간에 이 거래에 사셨던 분들이 어제에다 그저께 한 3, 4일 전부터 해서 우리가 분할 액절 해달라 2차 목표가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비중을 좀 줄이시고 뭐 슈팅 나오는 종목들 단타로 치고 먹고 하다가 놀다가 이제 수익 여기서 비중에서 여기 예를 들어서 50일 들어갔다 여기서 한 2, 3, 3, 20 정도 남겨두고 1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냥 여기 100을 넣었다면 여기서는 한 30 정도 남겨두고 50 정도 남겨두고 남은 50에서 단타치고 놀려면은 전체 시드 자체가 꽤나 늘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그 시드, 이 50에 나온 이 시드 있잖아요. 단타치고 놀던 익절 부분이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여기 도전하는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습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 매매를 하실 분들은. 근데 여기서 하셨던 분들은 그냥 들고 계셔. 그냥 들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라는 말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는 반등이 나오고 나면 여러분들 탄출각을 보셔야 될 경우의 수가 생겼습니다. 자, 고점을 보시면 여기서는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 한번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래로 밀어버렸거든요. 그죠? 아래로 밀어버렸는데 밀어버린 모습이 어떻습니까? 앞에 이 수렴 모습과 뒷모습은 달라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를 고점으로 해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순간 매수는 하지 않겠다라는 관점을 세우시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일단은 그 전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4시간 볼벤이 이제는 침범 당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떨면서 슬쩍 건드리는 건 상관없다라고 했는데 지금 장대로 밀었거든요. 그럼 4시간에 32평은 어떻게 됩니까? 4시간 30 볼린저 밴드 중심선은 1시간에 120선이 되는 거예요. 1시간짜리 120선 들어갈게요. 요게 지금 120선 여기 좀 뚫렸단 말입니다. 근데 거래가 들어왔네요. 그쵸? 거래가 여기서 들어왔네요. 요쯤에서 그쵸? 지지 벌릴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던 이 구간들.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리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중간중간 눌림목을 도전할 수 있는 구간은 형성되겠죠. 자, 다시 들어갈게요. 그러면 추세가 하나가 형성이 될 텐데 또 이렇게 형성이 하나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지금 깨졌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매수 포인트가 되고 조금 더 올려서 이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서 다시 깨져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깨지는 그림을 요 그림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각도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좀 더 높아지고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요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서 대응 포인트가 형성이 되겠죠. 또는 여기가 밀어버려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두 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여기 좀 위로 올라가는 게 요거는 이제 첫 번째 메인이었고 아직까지 요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 녹색 그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나가는 게 좀 강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건 여기서 수익금을 가지고 베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약간 반등 나올 거거든요. 거의 10중에 8, 9는. 그럼 여기는 손절가 주셔야 됩니다. 추세적 손절이든 뭐든 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렇게 했죠. 그쵸? 근데 요거는 뭐 일단 너무 짧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지금 작은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타를 노리실 분들, 우리가 비트코인 단타를 좀 노려보실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셨다면 정찰 정도는 하셔도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저는 일단은 5,400만 원대 정도에서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요거는 수익을 얻었던 분들이 한해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전, 그러니까 내가 계좌 관리가 되고 막 실시간으로 막 치고 빠지는 게 되고 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얘기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요게 좀 나오는 반등을 좀 확인하시고 여기 손절 주고 들어가는 게 다소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웨이브로 만약에 내가 수익을 못 얻었다, 또는 여기서 그냥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반등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그대로 꺾일 때는 이제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정리가 되셨죠? 네, 그렇게 되겠고요. 실리카 많이 갔네요. 실리카 대단한 종목이고, 웨이브 마찬가지. USD 오늘 터졌고요. 그죠? 하지만 여기서 잡혀버리면 상당히 아파요. 역시나 이더리움 클래식 더 이상 안 볼 끼다. 63,000원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네, 그죠? 63,000원까지 안 볼 끼다. 한 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안 볼 거, 만약 요정대에 오면 한번 잡아보시든지 하시고요. 이제 휴먼스케이프도 쐈다가 돌아와 버렸네요. 그렇죠? 비트코인은 이제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김프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좋은 흐름 중에 하나가 되겠고, 보점이 낮아진 상태, 높아진 상태에서 꺾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무너지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깎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그만, 심하게 하려다가 1분 말이라서 그만하셔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겠다. 여기 물 아직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라갈 때 이때가 또 매력적인 흐름이 될 수 있겠지. 리플 1,000원. 제가 마지막에 리플이 한번 쏘지 않을까 한번 넣어봤는데 바로 선절 쳤습니다. 바로 우리가 6,040원 35, 40원쯤 사가지고 1,015원 바로 선절 쳐버렸어요. 다시 돌아가면 다시 잡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았어요. 이더리움도 지금 내가 1,400, 이거 430만 원 정도 되면 한번 잘라가 보셔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생방송에서 잘라 주셨던 분들은 이제 또 다시 이제 그 물량을 적당히 채우셔야죠. 왜냐면 이게 되게 힘든 게 뭐냐면, 내가 물려있던 시드를 팔게 되면요, 이게 되게 더 견디기 더 힘들어요. 저도 경험도 해봤고 대부분 상담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물려있는 거는 개수만이라도 적당히 채워두세요. 적당 7할 정도만이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저점을 잡아서 다시 채우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 원금을 좀 잃어버릴 정도로 이렇게 혼란스럽게, 수익률 자체가 좀 잃어버릴 정도 혼란스럽게 좀 마음이 편하게 될 수 있는 만큼 개수를 채워버리세요. 그냥. 어쨌든 뭐 이더리움도 420만의 소정이 잘 나오고, 이더리움 클래식, 이더리움 다 잡아드린 것 같고, 고점 정확하게 잡아드린 것 같고, 이오스도 일단은 3,500원대 제가 매도 이야기 드렸어요. 그것도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아마 적어도 물리신 분들은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매수를 강하게 말씀드렸던 시기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3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수익이 조금 줄어들어도 뭐 괜찮습니다. 한 번 정도 그 수익을 벌으셨던 분들은 한 번 정도 더 도전해볼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아직 한 발 남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한 발은 저는 만약에 여기 5,200 정도까지 와준다면 조건부로, 제가 뭐 금액만 보고 말씀하기 사실 그래요.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 이 금액이라는 그 결과만, 결국은 금액은 결과거든요. 모든 변수에 대한 결과. 근데 결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변수를 말씀드리는 게 참 부끄럽고 웃기지만, 수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여기 정도 오게 된다면, 빠른 시일로 오게 된다면 굉장히 매력적인 반등 타점 형성될 것이고, 아마 6,400, 500짜리에서 꿀렁꿀렁 이런 모습이 등장하면 역시나 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또 돌파를 한번 해서 이번 6천만 원 넘어간 흐름까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좀 생각해 주시고, 여기는 일단은 뭐 스캘핑 정도 타점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겠고, 그때 알트코인 또 알아서 고르세요.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하시니까, 저는 똥물리에 나가지고 그냥 시기적인 그런 것들만 좀 감각이 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종목 자체가 막 크게 추천할 수 있고 뭐 있고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실제 수익률이 크지 않아. 제가 이오스를 골랐지만 뭐 저는 만족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좀 현타가 오긴 해요. 저도 사람인데 안 오겠습니까? 이 몇 배입니까 이게 6배 7배. 내가 이거 안 하, 우리 같은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랬는데 계속 올라갔잖아.
항상 네 엿먹어봐라 이런 느낌으로. 진리카도 마찬가지야. 선타가 옵니다 실제로. 저도 사람인데 안 오겠습니까? 이거 하나 잘 먹어서 5배인데요. 1,000만 원만 들고 있어도 5천만 원 됐을 텐데요. 하지만 이 거래량들을 봤을 때요, 여기서 산 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당수가 많이 물렸을 거예요. 그래요. 거래량으로 그냥 위안을 삼으십시오. 좀 사악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서 산 사람 좀 아프게 해고 우짜누 저희 경상도 말로 우짜노, 이게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은 아닌데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요. 괜찮을 거야. 그래 뭐 다시 가겠지 뭐 이렇게 행상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은 사실 재미는 있을 겁니다만 여기서는 사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막 변화하다가 이렇게 바닥을 키다가 이게 딱 변하는 이 순간 결정하셔야 돼요. 이 순간. 이때 결정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더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변화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이때 결정하셔야 돼요. 팔코인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한척게 도달을 못했는데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전반적으로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월봉상에서 이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지지 영역을 받는 상태에서 우주평에 대한 저항을 받는 영역,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동시에 힘을 받는 압력을 받을 건 충분히 여진이 있었을 거라는 차트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태고, 브린즈밴드 관점에서 저평가 영역인 상태에서 다이버가 등장했으니까 좀 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쩌면 6천에 박에서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21평가 저항을 받으면서 일단 꼬여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꿀렁꿀렁 이렇게 가는 그림들 많이 그림을 드렸었고, 실제로 일봉 정도에서 2일봉 정도면 딱 좀 적당한 예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와 비슷한 모습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아마 여기에 깔리는 정도의 조정세의 가능성, 또는 여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쯤 되지 않았나 잘 생각, 여기가 좀 확률 높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제 여기 한 정도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게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이제 이게 깨졌을 때 이제 고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깨졌을 때. 그럼 이번에도 지금 이제 일봉인데 주봉 정도에서 볼게요. 3일봉 정도 볼 수 있으면 딱 좋겠는데, 적당히 좀 추세를 무시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까질 수도 있겠고, 그쵸? 이 정도 생각해 보시면 일단 되겠고, 어찌되었건 뭐 반등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저평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1봉 정도에서, 자 1봉 정도에서 볼린저 밴드 수렴을 상막 이탈하게 되면서 단기 고평가 영역이었습니다. 단기 고평가 영역이고,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시간 차트에서도 단기 고평가 영역입니다. 과열 이탈, 쨍창 이탈, 단기 고평가 영역이었고요. 정도 해서 이제 약한 조정 흐름은 어느 정도 진정할 수 있었고,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사지 않는다라는 걸 기침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 볼린저 밴드의 추세선에 해당되는 중심선 한 30선이 지금 깨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부터 매수를 진행해 보면, 분할 매수 전화해 보시면 이제 단단함도 먹을 만하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여기 좀 걸어놨거든요. 정도. 네. 아니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돌아서는 확인하고 추가하셔도 좋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뭐 뉴스가 초반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그냥 들으실 분들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불편하다, 아니면 시작만 해라 하시는 분들은 보통 15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사이 뉴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뒤에 한 15분에서 20분 시황이 나가고, 그런 부분들 체크하셔가지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뭐 욕심내는 그런 뭐 약간 그런 투기성 투자하지 마시고 건강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